배당 투자에서 빠질 수 없는 커버드콜 전략. 매월 따박따박 현금 흐름을 두둑하게 만들어주고 투자자의 마음의 안정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는 커버드콜의 원리를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커버드콜 전략에 대해서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연 배당률이 많게는 80%까지도 지급이 될 수 있는 커버드콜 배당 투자. 도대체 어떻게 이 배당률이 가능한지 우선 커버드콜의 개념에 대해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식 하나를 오렌지 하나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오렌지 하나의 가격이 현재 100원이고 A라는 사람은 오렌지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달 뒤에 이 오렌지를 110원에 살 수 있는 권리를 5원에 팔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렌지 가격이 더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한 B라는 사람이 이 권리를 5원에 사갑니다. 여기서 B가 산 권리가 바로 콜옵션이고 A가 받은 5원이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커버드 콜은 이 옵션을 판매한 수익들을 통해 배당을 지급하는 게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자, 이제 한 달 후에 오렌지의 가격이 120원이 되었습니다. 이때 B라는 사람은 더 이상 가격이 오를 것 같지 않아서 이전에 샀던 권리를 행사합니다. 그럴 경우 A라는 사람은 이전에 받았던 권리의 가격 5원과 오렌지를 팔고 남은 차익 10원을 얻어 총 15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A가 아무 옵션도 팔지 않고 그냥 오렌지만 들고 있었다면 100원짜리 오렌지가 120원이 되었으니 20원을 벌 수 있었겠죠. 즉 커버드 콜은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주가가 크게 올랐을 때 상승분 일부를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120원짜리 오렌지를 110원에 샀으니 10원의 이익이 있지만 권리를 샀던 5원은 차감되므로 총 5원의 이득을 얻습니다. 그러면 저 숫자만으로는 B라는 사람은 큰 이익이 없는 거 아닌가?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오렌지가 120원이 아닌 150원, 180원 이렇게 급등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B라는 사람은 110원에 180원 오렌지를 사게 되고 권리를 판 A는 180원의 오렌지를 110원에 팔아야 하는 정말 배 아픈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이 커버드 콜의 가장 큰 단점 중 하나입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상승분을 온전히 못 가져가고 옵션 판매 수익과 일부 상승에 대한 이익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이제 그럼 반대로 오렌지 가격이 하락했을 땐 어떨까요? 100원인 오렌지가 90원이 되면 권리를 판 A는 권리의 가격 5원을 제외한 5원의 손해만 보게 됩니다. 반대로 B는 당연히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를 산 금액만 손실보게 되겠죠. 이처럼 커버드 콜은 주가가 조금 하락하거나 횡보할 때는 옵션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방어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가 크게 폭락하면 프리미엄 수익만으로는 손실을 완전히 막기 어렵죠. 정리하면 커버드 콜은 상승장에서는 수익이 제한될 수 있고 하락장에서는 손실 방어가 제한적이며 횡보장에서는 옵션 프리미엄 덕분에 유리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커버드 콜을 사람들은 왜 투자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금 흐름이 주는 안정감. 우선 매달 배당금이 들어온다는 것은 투자를 할 때 심리적으로 꽤나 큰 안정감을 줍니다. 주가가 하락하더라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재투자를 하거나 일부 손실을 버틸 수 있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둘째, 횡보장에서의 강점. 주가가 만약 오랜 기간 횡보할 경우 배당이 없는 일반 주식은 수익이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배당 ETF는 그 기간 동안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이 더 잘 드러날 수 있죠. 마지막 세 번째는 오늘 영상의 핵심이자 커버드 콜이 왜 치트키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이제는 이전 1세대 커버드 콜과 다르게 운용 방식이 많이 변화한 2, 3세대 커버드 콜 전략이 나오게 되었는데요. 이게 뭔 소리냐? 가장 전통적인 1세대 커버드 콜은 앞서 말한 프리미엄 옵션 판매 비중을 제일 높게 구성해서 옵션 판매 이익으로만 배당을 주었습니다. 배당률은 높으나
이렇게 되면 정말 상승분을 아예 따라가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2세대 커버드 콜은 일부 상승분을 따라가기 위해 주식을 전부 옵션 매도에 쓰지 않고 매도 비율을 정해서 구성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3세대 커버드 콜은 2세대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여 시장의 흐름에 맞게 계속해서 운용 방식을 점검하고 유동적으로 옵션 매도 비율을 바꾸며 콜옵션을 팔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콜옵션 매수도 함께 활용하면서 상승 참여 여지를 남기려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해 예전 커버드 콜 ETF는 현금 흐름을 위해 상승분을 많이 포기하는 구조에 가까웠다면 최근 상품들은 현금 흐름도 만들고 상승장도 어느 정도 따라가 보자 라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운용 방식이 다양하고 복잡해질수록 상품마다 성과 차이도 커지고 배당금의 성격도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상품은 옵션 프리미엄이 주된 재원이 될 수 있고 어떤 상품은 자본이익이나 원금 반환 성격이 함께 섞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한 연 80% 이상의 배당금을 주는 CONY, 콘이라는 상품은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을 기초 베이스로 해서 프리미엄 수익을 극대화시켰지만 높은 배당금을 유지하기 위해서 ROC라는 원금 반환 비율이 큰 상품입니다. 쉽게 말해 내가 넣은 투자금에서 일부를 배당금으로 돌려준다는 이야기죠. 흔히 말해 제살 깎아먹기. 이런 상품들은 양도소득세 해지용으로도 잘 사용하면 좋긴 하지만 그게 아닌 단순히 배당을 많이 받으려고 투자한다면 원금이 녹아버리는 상황에 닥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브드 콜 ETF를 볼 때는 단순히 배당률만 보면 안 돼요. 배당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중요하지만 ETF 가격이 함께 유지가 되는지, 총 수익률이 괜찮은지, 상승장에서 얼마나 따라가는지, 하락장에서는 또 얼마나 잘 버티는지를 꼭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커버드콜 투자는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원래 배당 투자는 은퇴 후에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맞는 전략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꼭 은퇴자만의 전략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월급 외에 현금 흐름을 만들고 싶거나 투자 중간중간 들어오는 배당금으로 심리적 안정감을 얻고 싶은 투자자에게도 포트폴리오 일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인 VO나 나스닥 100 ETF인 QQQ에만 투자하고 있다면 그중 일부를 S&P 500 기반 배당 ETF나 나스닥 기반 배당 ETF로 나누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식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나는 현금 흐름이 필요 없고 상승분을 최대한 가져가고 싶다고 생각하신다면 굳이 커버드콜 ETF를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장기 성장만 놓고 보면 일반 주식 ETF가 더 단순하고 수익도 많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수익률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내가 이 주식시장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지, 하락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결국 급한 사람의 주머니에서 느긋한 사람의 주머니로 대부분 돈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오래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 중 하나가 배당 투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커버드콜 ETF는 알고 쓰면 치트키가 될 수 있지만 모르고 쓰면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배당률만 보지 말고 분배금이 어디서 나오는지, ETF 가격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 총 수익률은 어떤지 꼭 함께 봐야 합니다. 투자는 결국 한 번에 크게 마치는 게임이 아니라 오래 살아남는 게임입니다. 급하게 벌려고 하기보다 장기적으로 꾸준히, 천천히, 오래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함께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각 세대별 대표 커버드콜 ETF 상품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